데일리 핫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그리고 관련주까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핫스탁은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이 조금 오전장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오후장에 좀 상승력을 살짝 키워가면서 여러 가지 좀 상승 이슈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이슈들도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보이면 이제 밸류업 관련 종목들로 이제 두산이나 이제 롯데지주 그리고 HD 현대 이제 이런 이제 금융이나 이제 지주 회사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세일가스 관련 자원개발 관련 종목들이 또 최근에 좀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섹터들도 이제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 내년도에 이제 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력,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나오면서 이제 에코프로 관련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코스닥이 좀 일정 부분 다시금 이제 상승 전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이제 이슈들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또 이슈들도 추가적으로 오늘 세 가지 더 살펴보면서 관련 종목들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부진한 우리 시장 안에서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섹터와 테마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한 테마와 섹터씩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열어볼게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반응해줍니다. 관련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도체입니다.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공급을 요청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원익홀딩스, 펨트론, 테크윙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자율주행입니다.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급물살을 타고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포뱅크, i3 시스템, 에이테크 솔루션과 같은 종목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지 파트너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하루는 방산, 하루는 우크라이나 재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파트너님, 우크라이나 재건 쪽 어떻게 보십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우리가 이제 매주 한 번씩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주기적으로 한 번씩 네. 이제 불거지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불거지면서 시세 고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현지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저녁쯤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시간 외로도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건으로 내건 것이 일단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되고 또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거 양보하는 것은 배제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점령한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그리고 헤르손 이런 4개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 분할에 대한 협상 이런 것들을 할 의지는 있다라고 좀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련 종목들이 좀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대화하고자라는 의지는 있다라고 이제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이슈적으로만 좀 강력한 수급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 종목으로 한미글로벌을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죠. 이제 SNS 참여하시면 이런 이슈들을 제가 아직 오전장에 빠르게 장 시작할 때 제공해 드린다. 그래서 오늘 한미글로벌을 제가 여러분들께 딱 제공을 해드렸어요. 이게 오늘 처음으로 일단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에 지금 엮인 그런 종목이고 단독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내보내면서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새롭게 부각받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강한 시세를 뽑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강력하게 상승 흐름을 만들었다가 그대로 쭉 좀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들먹이면서 또 한 번의 강력한 수급을 만들어내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 공사, 기획부터 설계 감리, 사후 관리, 건설 관리 업무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주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폴란드를 전초 기지로 삼고 또 영국 자회사 K2 그룹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진출을 할 것이다라고 언론 보도로 밝혔고, 또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적절한 현지 기업이 있으면 뭐 M&A 추진하는 것도 모색하겠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초반에 좀 강력하게 초반에 상승이 나올 때 한 17,000원 초반, 한 16,000원 후반대에 이제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잘 매매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에 놓여져 있겠죠. 근데 이게 시세가 딱 이대로 그냥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후장에 시세가 윗꼬리로 눌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내일 정도까지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양봉 흐름이 하나 더 나오게 된다면, 그 양봉 흐름이 나오고 만약에 내일까지 오늘 종가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3일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이 좀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근접 저항 라인이 29,000원 정도 라인인데, 만약에 내일 여기에 저항을 받고 일정 부분 조금 주춤거리면서 이후로 3일 정도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린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 조정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조정을 받는다면 15,700원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대로 조정받지 않고 내일 하루 더 양봉 흐름을 만든 다음에 조정을 거치게 된다면 음봉 3개 정도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고점을 조금 파악을 해봐야 매수 타점을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시세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추가 상승 여력을 한번 봐보시고, 만약에 내일 이후로 만약에 살짝 조정을 받게 된다면 3음봉 정도 나왔을 때 저점에 여러분들이 매수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23,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나 추가 수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29,000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23,000원 정도 자리까지 목표를 삼고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불거질 수 있는 이슈다. 지속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이슈이고, 그 중에서는 한미글로벌 꼽아주셨는데요. 오전에 파트너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수익권이실 겁니다. 좀 신규 접근해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흐름 한번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사실 어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좀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쪽에서의 이슈는 좀 미미하고 반응이 테슬라 쪽에서 좀 새로운 뉴스가 들려오거든요. 네. 부장님. 네, 제가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어제도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역시나 이제 엔비디아는 시간으로 조금 하락이 나왔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 쪽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이슈는 테슬라가 이 슈퍼컴퓨터 도조의 성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6세대 HBM인 HBM4 공급을 요청했다라는 언론 보도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지금 강력하게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한 이유는 일단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을 조금 고도화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슈퍼컴퓨터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단 테슬라의 6세대 HBM4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나 중기 정도에 아마 이제 시제품을 공급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에 이제 호황이 이 HBM이나 어떤 이런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뭐 이런 쪽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호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조사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 이 직접 회로 매출과 반도체 설비 투자 등이 올해 3분기 글로벌 반도체 제조 사업 주요 지표가 요 투자 등으로 인해서 2년 만에 이 전부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세를 보인 이유가 인공지능이나 이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성장이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고 또 시즌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성장력이 4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일단 이 글로벌 전자산업협회 SEMI와 그리고 시장 조사 업체인 테크 인사이트가 이번에 이제 보고서를 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도 조금 양호한 기조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테크윙이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머니콜딩스 뭐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ISC라는 종목을 살펴볼 겁니다. ISC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테스트 부품 기업인데요. 최근에 실적이 다시금 또 긍정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막 바닥권에서 양봉하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 반도체 칩을 테스트하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용 러버 소켓을 이제 개발해서 생산 판매하고 있고 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와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이 테스트 솔루션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신경망 처리 장치 MPU와 그리고 이 저지연 고대역 메모리 테스트 소켓을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HBM 수요나 아니면 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회사의 실적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현재 보시면 올해부터 벌써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지금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실적적인 성장이 내년까지도 이어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가파르게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눌렸던 SIC가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47,5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상승력은 55,500원 정도 일단 예상을 해보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한다면 중기적으로 73,000원 정도까지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는 ISC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입니다. 자율주행이고요. 뭐 트럼프발 규제 완화 이런 이야기 지속되면서 자율주행 계속해서 좋네요, 파트너님. 네. 네. 자율주행 이슈 이것도 뭐 이번 테슬라 이슈의 좀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그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를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유가 자율주행 기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은데요. 또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 관련 연방 규제 완화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것을 진짜 완화하게 된다면 현재 업체당 연 2,500대 정도 수준으로 자율주행차를 허가를 냈었는데 이제 업체당 10만 대로 일단 확대를 하고 또 반드시 운전자가 앉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어느 정도는 좀 완화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될 것이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섹터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단 자율주행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일단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인 전방 표시 장치와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도 이제 개발 제조하고 있는 상황.
상황이고 이미 이제 현대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 모셔널에 이 모셔널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인포테인먼트랑 모니터를 공급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전자장비 쪽에서 아무래도 좀 탑픽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적 또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 자동차 부품주들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게 된다면 모트렉스가 가장 잘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400원 정도 지금 딱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밑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 조정을 조금 받는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1,600원 정도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 시세가 죽어갈 수도 있는 여력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을 한 번 정도 이제 뿜어준다면 12,700원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단기적으로. 근데 시세를 조금 더 강하게 주면서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게 된다면 14,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율주행 안에서는 모트렉스 파트너님께서 꾸준하게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매매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투자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